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옥근의 혼술 7월 15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정가 뒷담화 그리고 오늘 조간 딱풀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안을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거나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 역풍이 불지 안 불지 지금 기웃기웃거리면서 자락을 깔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초기 탄핵 정국이 시작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번 금요일에 국회에 탄핵 청원된 것을 가지고 청문회를 연다. 그래서 39명의 정인을 신청을 했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청문회를 연다. 탄핵 청문회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그전에는 검사 청문회 하다가 이제 검사 단계를 건너뛰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재명이 다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9월에 2개의 구형이 나오고 10월에 1심 판결 2개가 나오고 대북 송금 여기에 완전히 딱 걸려든 상황이죠. 이화영, 김성태가 계속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자 이렇게 되니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시동을 걸어서 어떻게 하든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 그러면은 그것뿐이 아니죠. 그런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것이 탄핵 청문회뿐이 아닙니다. 거리 집회, 길거리 집회를 해서 토요일에 시민 사회단체, 좌파단체와 같이 집회를 했죠. 거기서 당대표 권한 대행 역할을 하는 박찬대, 그리고 그 조국당의 황운하 이런 사람들이 탄핵을 직접 입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탄핵을 하려면은 뭐가 이제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탄핵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최상병 특검법 이걸 가지고 직무 남용, 직권 남용을 찾으려고 했는데 거부권 행사로 이게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엔 또 꼼수를 써서 상설특검 조항을 고쳐서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또 임명할 수 있도록, 지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고치는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탄핵을 위한 시도들인데, 자 그러면 이 탄핵을 방어를 해야죠. 이재명 방탄용 탄핵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내전 상태지만 8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죄송합니다. 8월 18일 전당대회는 민주당이고 7.23 전당대회 이후에 새 지도부가 탄생을 하면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 상태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일종의 응징, 탄핵 시도를 응징하기 위한 이 발언 그리고 조치들도 취하고 있습니다. 조치라는 것이 지금 단계로서는 별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 여기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죠.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조치들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야권 탄핵 공세가 지속되는 데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뉴스원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핵 사유가 도대체 뭐냐? 정략적인 행동인데 도대체 뭘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그 탄핵 청문회 참여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인데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이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건가? 이재명 구하기 아니냐? 탄핵 사유가 있어야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느냐? 강하게 반박을 하고 이런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인데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거다. 이재명이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거다. 자, 이거 용산의 고위 관계자 입에서 나온 겁니다. 보통 고위 관계자 그러면 수석 비서관급 이상은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실의 참모 실명을 잘 안 밝히죠. 이렇게 취재를 할 때 고위 관계자 그러면은 핵심 관계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석 비서관 이상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최고위 관계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냥 비서실장도 고위 관계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용산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공세이 자체가 위헌 요소가 가득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헌 요소가 가득하다. 그래서 탄핵 청문회는 불법이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불법적이냐 하면은 이 국민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가 있죠. 뭐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그 맨날 그 매주 탄핵 집회를 여는 거기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이 청원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탄핵 사유가 5개인데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뭐 참 어처구니 없는 것들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탄핵은 대통령이 직무에 있어서 중대하게 법과 이 헌법을 위반해야지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으니 이런 것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청원법 6조에 보면은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상황이나 허위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은 청원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요건에 이런 것들은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재판 중인 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안 됩니다. 그게 전부 다 거기에 해당하죠. 뭐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 그리고 무슨 뭐 재판이나 수사 중인 거 이걸로 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겁니다. 탄핵 소추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 또는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는 없죠. 국회의원 개개인이 발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도 없는데 왜 법사위에서 이것을 청문회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정청래의 법사위에서 하는 건 의도가 뻔하죠.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을 진짜 추진을 하려면 개별위원이 나서야 됩니다.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150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탄핵 수찬을 발의하면은 표결에서 3분의 2, 200명이 넘어야지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회가 국회 차원에서 개별위원들이 발의를 할 수 있는 걸 국회 차원에서 자기들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고 법사위에서 청문회 한다는 건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탄핵을 하려면은 정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역풍이 불까 겁이 나니까 지금 변죽만 올리는 것 아니냐. 자, 이제 변죽만 올리다가 이재명의 뭐 구속 이런 것이 실제 상황이 되면은 그대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지금 초기 단계의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 표적이 된 사람이 그 탄핵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죠. 이것저것 전부 다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쪽에서도 지금 반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몇 개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유모 행정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유모 행정관을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유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과의 면담에서 명품 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저녁에 최재형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그날 저녁에 이거 그냥 던져놓다시피 하고 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 돌려드리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시를 받았는데 검찰이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유 행정관 본인이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가방을 대통령 청사에 보관을 했고 실제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 행정관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것도 김건희 여사에게 아예 전달도 하지 않았다. 자,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최저인이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도 없으므로 검찰이 고발을 각하해야 한다. 그런 이런 것 가지고 탄핵 뭐 이렇게까지 하나의 또 그 자락으로 보태려고 김건희 여사도 이 청문회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죠. 자,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인데, 뭐 사실 이런 그 지시가 있었다면은 가방을 돌려주라 이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그런 것을 좀 명백히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용산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시작을 했고, 인내심에 지금까지는 오히려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막 대통령실을 향해서 그때 무슨 뭐 청문회 그거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한다고 뭐 김건희 여사와 김용현 경호처장 뭐 이런 사람들 그 전달을 한다고 용산으로 막 쳐들어갔죠. 그 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쳐들어가서 또 소동을 벌였는데, 그래도 묵묵히 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용산에서도 지금은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된다, 또 응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